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자연계 생명과학을 맡은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김기현입니다. 그럼 모의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고교생명과학 1과 2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 응용을 통하여 통합적 사고틀 안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이해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 해석력, 그리고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고교 생명과학 1, 2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 중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였지만 단순한 암기 능력을 검사하는 것은 피하였습니다. 특히 본 모의논술에서는 생명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세포의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세포 주기, 세포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제시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자연 속의 인간으로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군으로 개체군에 있는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외래종의 유입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제시문으로서 사람은 사람 또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하여 과학이 발전하여 왔다. 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대상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여 얻어진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워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탐구 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다. 과학 실험에서 탐구 수행 중 후 결과에 대하여 해석이 명확하도록 하기 위하여 탐구를 계획할 때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변이를 조작하지 않은 대조군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 2-1은 세균학자 중 루이 파스테르는 음료가 오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미생물에 의하여 기인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플레밍은 이러한 미생물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레밍에 의하여 연구가 된 페니실린을 발견한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제시문 7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의 탐구 과정 중 사용된 탐구 방법과 탐구 과정 중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하고 탐구 방법 중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입니다. 예시 답안으로는 우선 3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설을 통한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과 이 과학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탐구는 2531647 또는 2513647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우선 푸른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균이 살지 못함을 관찰하고 푸른 곰팡이의 어떤 성분이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세균의 배양을 준비하고 푸른 곰팡이를 순서 배양한 후 배양액을 분리하고 다양한 종류의 세균에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어준 다음 배양하여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어준 곳에서 세균이 자라지 못함을 관찰하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의 배양액에 있는 물질에 의하여 세균의 증식이 억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즉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사실의 관찰,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를 설정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해석이 있은 후에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변인의 설정으로 대조군을 설정해야 하는데 위 탐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탐구 과정 중에서 푸른 곰팡이를 순수 배양한 후 배양액을 넣어준 그룹과 넣어주지 않은 그룹 간의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단은 효모는 한 쌍의 동일한 염색체를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으며 한 벌의 염색체만을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2배체를 가진 효모는 무성생식을 하며 반수체를 가진 효모는 무성생식뿐만 아니라 A형과 알파형이 존재하여 유성생식으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각 세포는 성장을 하고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성장을 멈추고 분열을 하게 되는데, 세포의 분열은 생물의 성장, 조직의 재생, 각 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진 딸세포를 형성하는 체세포 분열 과정과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감수 분열이 있습니다. DNA 복제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각 주형 가닥의 염기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말단에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복제 과정에서 복제 효소가 실수를 할 경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돌연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시문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를 이루는 상동 염색체의 염색 분체 일부가 꼬이면서 교환되어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갖는 염색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교차라 합니다. 교차는 유성생식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시문 4.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각각의 종 안에서의 생물이 가지는 유전적 다양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생물들 간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먹이그물이라 하는데,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에 의하여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며, 생물족이 다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간의 고난에 의해서도 생태계의 평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들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른지를 나타내게 되며, 유전적인 다양성이 큰 개체군일수록 특정한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논제 2-2는 효모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현형이 다양한 효모가 한 집단 내에 존재한다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중 어떤 방법이 효모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문 다와 4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예시 답안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우선 개념을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들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른지를 나타내며, 이는 연계셀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세포의 분열 전에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복제 기간 동안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다양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며, 다양한 표현형이 있다는 것은 집단 내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무성생식은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유전자 복제 후에 둘로 나눠지게 되므로 이러한 다양성이 증가할 이유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유성생식의 경우 두 유전자 간의 변이가 존재할 확률이 있고, 이들 간의 교차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게 섞이게 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성생식보다는 유성생식을 할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제 2-3도 같은 제시문을 갖다가 바탕으로 풀게 되어 있으며, 2-3은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간기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EN의 확장을 가진 어떤 세포가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갖다가 각각 하게 되면은 각 일에 진행하는 동안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 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 중 돌연변이가 관찰될 확률은 얼마인지 제시문을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예시 답안은 우선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나타나는 세포에 있어서의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의 개수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체세포 분열의 경우 2개의 딸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를 위해 DNA 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1회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였다면 2개의 딸세포가 발생하고 각각의 세포 중 하나의 세포에 두 염색체 중 하나의 돌연변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2개의 세포 중 하나의 세포에 변이가 있기 때문에 50%의 확률로 변이가 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고, 이와 반면에 감소 분열은 4개의 딸세포를 갖다 만드는데 1개의 세포에서 변이가 있는 염색체를 가진 딸세포가 관찰이 되므로 전체 4개 중 하나, 결국 25%의 확률로 변이가 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시문 4는 아까 나왔던 걸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아는 대기 중에는 약 78%의 질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생물은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대기 중의 질소는 아제토박터, 프리혹 박테리아 등의 질소 고정 세균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 고정이 되고 물에 녹을 수 있는 암모늄염, 질산염 등 질소 화합물로 전환된 다음 이것이 식물에 흡수되어 생물체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된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 2-4는 다음은 질소 고정 세균을 단독 배양했을 때와 식물과 함께 배양했을 때의 결과와 식물을 질소 고정 세균이 없이 키운 경우와 질소 고정 세균과 함께 키운 경우의 식물 크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제시문 4와 아 그리고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각 식물과 세균의 군집 내 상호작용을 논술하고 질소 고정 세균에 대한 천적 곰팡이가 유입되었을 경우 세균과 생물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예시 답안으로는 우선 세포수를 관찰하고 그 식물의 크기를 갖다가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세균수를 관찰한 결과 세균을 단독 배양했을 경우보다 식물과 같이 배양할 경우 더 잘 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세균은 식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식물의 경우 식물만 있을 경우보다 세균과 같이 있을 경우 더 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 또한 세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생물들마다 서로 경쟁하거나 포식과 피식 관계, 군소, 공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공생관계라 할 수 있고, 공생관계에는 서로 이득을 보는 상리공생, 한쪽만 이득을 보는 편리공생,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의해 피해를 주는 기생관계가 있으며 위의 관계는 서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리공생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외래에서 세균에 대한 천적 곰팡이가 유래하게 되면 세균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세균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식물의 성장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세균과 식물이 상리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며 외래에서 유입한 신규종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체군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특강이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상으로 저는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에서 재직 중인 김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